제가 동생이랑 대학교 입학을 같이 했거든요. 누군가 한 명은 집에서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저는 그래서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뭔가 스스로한테 너무 내 스스로 너무 미안해. 집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탄 다음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학교까지 가고 교통수단을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뜨는 시간이 많아져서 정서적으로 지원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제가 뭐 나서서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받으러 가는 시간조차 아깝거든요. 왜 나는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 늘 하거든요. 맨날 오늘도 여기 온다고 씻고 준비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똥 쌌다고 하시는 거예요. 씻다가 손빨래하고 있고 그럴 때면 좀 힘들어. 아무리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또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것 같아요. 많이 가실 수 있으시면 제일 가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할머니 꽃보러 좋아하셔가지고 봄에 제주도 같은 거 진짜 가고 싶은데 절대 못 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 김연서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할머니 그리고 여동생 한 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차로 장거리 통학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고요. 그렇게 주에 3번 정도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친구들하고는 너무 하루 일과가 다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학교에 친구가 없고요. 이게 학교를 끝나게 되면 바로 집으로 와야 하기 때문에 저녁을 먹는다거나 잠깐 친구랑 뭐 카페를 간다거나 하는 것도 조금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이고, 과제를 한다고 하면 하루 정도는 할애해서 마치고 바로 학교 다시 기차 타러 가야 되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도 학교다. 그리고 시간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한 시간에 근무를 하기에는 저는 일하는 입장인데 맞춰주는 사장님 또한 없는 것 같고, 일단 현재는 정부 지원금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조부모님이랑 살게 된 지는 20년이 조금 넘었고요. 제가 가족 돌봄 청년으로서 하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때쯤 14살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것 같습니다. 할머님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 지금 일단 대소변 하는 거 조금 어려우시고 거동하는 거 어려우시고, 밥 같은 경우에는 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최대한 부드러운 음식으로 하는데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죽이나 라면, 그래서 거의 주식이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4년도에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간병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가 나면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병실 침대 생활을 하셨고요. 처음에는 병원에 계시다가 이게 안 되다 보니 집에서 돌봄을 시작을 했고, 할아버지가 20년도에 돌아가고 나시고부터는 할머니가 많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셔서 그때부터는 할머니를 제가 간병을 하게 됐습니다. 돌봄의 과정에서 가장 힘드셨던 때가 어떤? 수술하고 이럴 때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새벽에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시다가 욕실에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이게 새벽에 3, 4시였는데 저도 자고 있을 때였는데 구당탕탕 소리가 나서 뛰어가서 보니 욕실에 이제 큰 대야가 깨져 있고 할머니도 넘어져 계시고 벽도 한 켠이 좀 깨져 있고 이러니까 너무 놀랐죠.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다음날 바로 병원 가고 이렇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서 입원하셔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계시고 퇴원하고, 이제는 조금만 할머니한테 눈을 돌려도 바로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니까 지금 제일 예민한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나 예민 지수가 많이 높아 있는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나 원하는 거를 좀 이루지 못했던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늘 그래왔던 것 같은데 시간을 계속 집에 할애를 해야 된다 보니까 학교 다니는 것도 너무 신경 쓰이고 왕복 5시간도 너무 신경 쓰이고 공부하는 것도 신경 쓰이고, 제가 동생이랑 대학교 입학을 같이 했거든요. 동시에 했는데 누군가 한 명은 집에서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까 동생은 자취를 하게끔 부산에서 거주를 하게 했고, 저는 그래서 왕복 5시간
그래서 왕복 5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뭔가 스스로한테 너무 내 스스로 너무 미안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부 수당으로 아까 제가 생활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는 보연장 아동이어가지고 아동수당이 할머니한테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를 위한 수당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 돌봄 청년으로 있다 보니 저희를 위한 금액이 할머니 병원비나 할머니한테 쓰여지는 게 좀 당연해지는 것도 있고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안 되는데 그조차 저희를 위한 수당이 또 할머니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어려운 것도 있고 자기 개발할 시간도 따로 없는 것도 같고 시간이 저한테는 제일 큰 것 같아요. 통학하실 때 5시간씩 걸리시면 사실 그 시간 동안 여러 생각할 때도 있고 생각 정리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생각을 좀 하시나요? 흔히 말해 현타라고 하죠. 현타 오는 시간도 많기도 했는데 그 왕복 5시간이 저한테는 숨 돌리는 시간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나마 좀 재충전하는 시간? 집에서 나와서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탄 다음 지하철 2번을 갈아타고 학교까지 가고 교통수단을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뜨는 시간이 많아져서 어떻게 보면 힘든데 충전하는 시간이 돼서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니까 편한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가족 돌봄 청년이 또래 친구보다 7배 더 우울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 지금 사실 주 돌봄자신 거잖아요. 주 돌봄자의 경우는 더 높다는 실태조사가 있는데 정서적으로 혹시 지원을 받거나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정서적으로 지원을 한 번도 받아보려고 제가 뭐 나서서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지는 않았고 근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있다고 하는데 그걸 받으러 가는 시간조차 아깝거든요. 그래서 있는 건 좋지만 받으러 가는 친구들도 분명 많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집에서 울고 말지 뭐 크게 누구한테 이렇게 털어놓고 하면 좋겠지만 집에서 차라리 쉬는 게 낫고 집에서 차라리 보호하는 게 시간을 더 잘 쓰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제도가 좀 수요를 못 찾아가는 것도 있고 오픈 채팅방도 있더라고요. 처음에 알아보실 때 좀 답답했던 점 있으셨나요? 저는 이게 시간을 너무 여기에다가 썼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사실은 몰랐었어요. 최근까지 한 1년 전까지는. 그러다가 저도 오픈 채팅방이 있고 뭐 이런 걸 알게 됐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청년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본업이 따로 있으신데 그걸 봉사처럼 이렇게 올려주신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게 이렇게 계속 올라올 때도 있고 센터 선생님분이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으면 그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만약에 제가 따로 찾아보려면 시간도 시간인데 지역마다도 다루는 게 너무 다르고 뽑는 기준도 너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직업 쪽에서는 뭐 헤드헌터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학교를 다니거나 아직 중고등학교 친구들이거나 하면 아무리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신다고 해도 하루에 뭐 3시간 이렇게 봐주시는데 하루 온종일 같이 병원에 있어야 할 때도 많고 제가 학교를 가야 되는 날이면 누군가랑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직장인은 연차도 있고 휴가를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대학생들은 뭐 출석도 중요하기도 하고 지금 대학교에 보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 공결이라는 게 있어요. 한 학기에 2번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가족돌봄 청년들한테도 출석 인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하는구나. 그걸 처음 아신 게 사실 언제? 사실대로 말하면 몇 달 안 됐어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집에 보호자가 없고 내가 뭐 소년소녀 가장이니까 내가 할머니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족 돌봄 청년에 속하는구나 자체를 크게 인식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동정의 대상이 되는 거구나 라고 또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알아보니 나 같은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게 부자연스러웠던 거고 나는 그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였는데 그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하는 걸 최근에 좀 느꼈어요. 주변에서 가족 돌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뭔가 기특하네, 힘들겠다 이런 시선들도 있을 텐데 기특하다, 대견하다, 안 힘드냐 이 세 가지가 폴트처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부모님은? 이거도 늘 물어보시죠. 부모님은 안 계셔? 그러면 네 하고 그럼 너무 힘들겠다. 어떻게 하냐. 성격이 이래서 그런지 그렇게 한 번도 반감적인 생각을 들었던 적은 없는데 주변에서 보면 그런 말조차도 안 듣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말 듣는 거조차 좀 자괴감 드는 거 같다고. 그냥 일반 애들처럼 이렇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현타라고 하셨는데 정말 힘들 때나 원망이 좀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 때가 있는지. 늘 드는데 왜 나는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 늘 하거든요. 맨날. 오늘도 여기 온다고 씻고 준비하고 샤워하고 이렇게 하는데 할머니가 똥 쌌다고 하시는 거예요. 씻다가 손빨래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좀 힘들어. 오랜만에 여기까지 나오는 거여서 좀 설레는 것도 있고 인터뷰한다고 하니 나도 좀 신나는 것도 있고 기대되는 것도 있었는데 씻다가 저쪽으로 앉아서 손빨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좀 너무 싫었어. 시간이 있으면 해보고 싶으신 게 있어요? 진짜 신경 아무것도 안 쓰고 푹 자고도 싶고 조그만 소리에도 깨는 게 없었으면 해서 시간이 있고 할머니가 좀 더 건강하면 사진 찍으러 가고 싶기도 하고 아직 가족 사진이 없어서 그거 하고 싶은데 사진관이 있어도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교통도 불편하신데 집에 아무래도 차가 없다 보니까 그걸 하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서 못하는 것도 있고 시간이 나면 또 아무리 나를 위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도 또 가족들이랑 같이 보낼 것 같아요. 할머님이랑 지내실 때 힘드실 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떨 때 좀 즐거우세요? 또 근데 매일매일 즐겁거든요. 할머니랑 노는 것도 재밌고 얘기할 때도 너무 재밌고 수다도 많이 떨고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매일매일 너무 재밌어요. 혹시 할머님이랑 나눈 대화 중에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아까도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할머니 배를 보다가 너무 배가 크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날씬했어? 물어보고 할머니 젊었을 때 할아버지가 예쁘다 했어? 했는데 할머니가 그래도 자기 젊었을 때 니만큼 날씬하고 니만큼 예뻤다고 니보다 훨씬 더 예뻤다고 하길래 그건 아닌 것 같다. 거짓말인 것 같다. 뭐 이런 대화를 늘 해요. 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고 그래서 대화를 할 때 보면 너무나도 건강하신 분이니까 힘들다거나 그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냥 육체적으로 뭐 아프시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 뿐이지 그냥 대화하면 똑같은 내 보호자 엄마 아빠 같은 느낌을 늘 받아요. 편해요. 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하루 일과가 좀 정해져 있으시잖아요. 근데 다른 친구들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 부럽다도 많고 그래도 친구들은 니처럼 할 수 있는 사람 몇 없을 것 같다고 니가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친구들이 불쌍하게 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대단하다. 나는 니처럼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존경 어린 마음으로 위해주는 말을 많이 해줘서 그 친구들한테 정말 고마운데 뭔가 어른들이랑 있을 때 살짝 위축되는 말을 듣지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내가 얘네랑 너무 대비된다거나 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랑 같이 지냈다 어디 놀러 갔다 왔다 하는 거 들으면 그때 제일 부럽죠. 할머니랑 같이 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때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가실 수 있으시면 제일 가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그 할머니 꽃 보러 좋아하셔가지고 봄에 제주도 같은 거 진짜 가고 싶은데 절대 못 가겠죠. 주에 꽃 보러 가고 싶어요. 좀 사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 줬으면 하는 게 있는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진짜 그냥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딱 그렇게만.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고 근데 말은 그렇지만 도와주진 않을 거니까 그냥 대단하다고만 해줘도 감사할 것 같은 마음이. 똑같은 이제 가족 돌봄 청년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메시지가 있으시죠?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그에 너무 의지를 해버리면 나조차도 잃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해야 하는 건데 여기에 너무 기대버릴 수도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기대해버리는 순간이 그럴 때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같이 되자고 말하고 싶어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말씀. 저는 부모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결혼식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입장도 하고 싶고 혼주석에 할머니를 앉혀드리고 싶은데 내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때까지 나랑 동생이랑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맨날 이야기하고 놀자고 잘해줄 테니까 오래 살자고. 한 가지 좀 제 요청인데 스스로한테도 기운을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지금까지 고생한 본인에게 격려의 말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컸다고 너무너무 그냥 잘 컸다고 잘해왔다고 말하고 싶은데 잘하고 있다고 하고 싶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고 할 수 있다고.